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확실히. 전통적으로 하는 게임들, 뭐 NC소프트만 해도 지금 별로 재미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는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이슈가 붙어있는 게임주들은 좀 흐름이 괜찮죠. 서울 파이낸스 센터 신한금융투자죠. PB팀장이신 황유현 팀장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도 좀 재미없는 네. 한 주죠. 재미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 그렇게 재미없었던 재미없는 한 주기도 했죠. 네. 시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번 총평을 해봐 주시죠. 오늘의 총평은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총평은 오늘 이 장표 하나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시장 거래대금을 뭐 얼마나 체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시면 8조 9천억 나왔거든요, 오늘. 10월 20일인데. 근데 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5자리. 6자리에서 5자리 확 줄었죠.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오늘만 급감한 게 아니라 2021년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래요? 10조 이하로 줄어든 게. 네, 저도 오늘 뭔가 주식들이 꼼짝을 안 하네 해서 좀 전체적으로 봤더니만 역시나 오늘 거래대금이 9조 이하, 그러니까 10조 이하기도 하고 9조대로 줄어들었죠. 이거 한창 안 좋을, 뭐 더 최악일 때는 3조, 4조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2,000선대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3,000선대에서 노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쭉 보면 지금은 9조밖에 안 되지만 올 초에 한창 엄청 많이 날아갔을 때 그때 보면 이때 보시면 40조. 이때 삼성전자 이제 거의 최고치 근처일 때 엄청 폭발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40조에 비하면 지금 4분의 1 토막 나 있잖아요. 그렇죠. 4분의 1 토막이 더 되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사실 여기저기서 올해 주식시장이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살 수 있는 주체가 많다라고 많이 나왔던 거가 그 이유가 뭐였냐면 대기자금이 많다였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70조 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탁금 그렇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예탁금이 과연 사냐가 저는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단어가 두 가지였어요. 고객 예탁금이 늘어서 괜찮다랑 동학개미운동 그 단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실패로 끝났다. 네, 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인이 주식을 사선 절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가 부재인 거죠.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잘 안 사고 외국인들도 안 사고 기관도 뭐 그냥 단타만 치고 외국인도 관망을 하는 거죠. 지금 관망하는 거죠. 네, 관망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오늘 보면 오늘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몇 개 업종 빼고는. 근데 종목들이 재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세가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랬던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건 코스피고요. 코스닥을 보면 10조가 넘습니다. 역전됐죠. 쉽게 말하면. 그러네. 네. 코스닥은 항상 10조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네. 보시면 지금 코스닥도 올 초 볼까요? 올 초 보면 이때도 거의 한 19조, 19조 정도 갔었네요. 이때 초에 20조 넘겨온 적이 있었네요. 이때 한창 잘하고 해주고. 그래서 쭉 줄다가 지금 이제 10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뭐 신규 상장주라던가 몇 가지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자금이 매매가 형태가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거세게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거래대금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닥은 최고점 대비해서 반밖에 안 줄었고 코스피는 지금 4분의 1 토막 나 있으니까 기존의 동력이 확실히 코스피는 잃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결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마냥 또 늘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늘어날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고민인 거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언제 늘어날 건데 당분간은 사실 조금 계속 이런 스타일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무조건적으로 희망만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11월 2일, 3일인가요? 그때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저기 이제 11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뭔가 시장을 흔드는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나와주면서 뭔가 이제
팔아야 될 건 팔고 사야 될 건 사고 그렇게 해줘야 시장이 좀 뭔가 방향성도 바뀌고 주도주가 나와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번 주는 주도주가 좀 주도 섹터가 좀 작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수 움직이지도 않았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조금 테슬라발 이슈가 좀 있었죠. 소재 장비가 일단은 그 이슈가 사실은 뭐 테슬라가 이제 전지를 교체한다는 내용 때문에 몇 가지 뭐 LNF나 뭐 관련 주식들 그동안 지도주를 해왔던 주식들이 부러져 버리니까 일단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 실제로 영향이 있느냐 안 있느냐보다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팔 명분을 주는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끝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지금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팔 명분이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왔던 날 좀 거세게 나왔죠. 그러면서 치고 올라왔던 게 게임주들이 더 가속화돼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니까 대부분 다 코스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거래대금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순환매를 할 힘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량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더 큰데 네. 뭐 그죠? 10조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더 그런 거고 뭔가 순환매가 되려면 이거를 팔아서 다른 걸 사야 되는데 팔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전 돈이 있어도 안 사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매력도 확 떨어졌다니 이렇게 거죠. 봐야죠. 네. 하여튼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또 1,500억씩 이렇게 매수했다라는 거는 정말 앞으로 계속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네. 더 갈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자,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한테 오늘 썸네일 제목을 지랄 맞은으로 해달라고 그 뭔 말이에요? 종목이 너무 변동이 심해서 그랬어요. 예. 오늘 완전 이 한 단어로 하고 싶은데 썸네일을 못 지랄 쓰니까. 맞은 시장 하루였다. 근데 진짜 오늘 오후 들어서부터는 진짜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종목이 뭐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위로 아래로 움직이지 네,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액션도 할 수 없고 오늘 그나마 좀 매매했던 거 이거 원전 주식, 한전 기술 뭐 조금 매매하고 그 다음에 뭐 엔터 주식 좀 몇 개 매매하고 그냥 했는데 뭐 사실 뭐 유의미한 계좌 방어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기존한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포함해서 대형주들도 이제 저는 대형주에서는 줄일 만큼은 다 줄였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 줄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제가 계속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모든 분들이 현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좀 꼭 보유하자. 근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현금 가지고 있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팔기도 물렸거든. 어렵고 물렸고 그리고 다 소중한 돈이고 그래서 손절매를 한다는 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 빼고는 사실 손절매 중장기 투자에 손절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버티면 언제는 올라가겠는데. 그렇죠. 언젠가 올라가겠으니까. 근데 이제 뭐 여기 유튜브 출연하시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에 대한 이제 회의도 들 것이고 주식 결국은 전문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건데 이제 들으면서 분명히 힌트가 생기실 거예요. 이제 뭔가 순간순간에 뭐 나오는 사람 뭐 다 틀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한 시간을 듣더라도 또는 뭐 몇 분을 듣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투자 아이가 되는 한 줄만 들어도 사실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식 초보자분들 이야기를 듣더라도 거기서 제 투자 아이가 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여기저기 더 깊게도 다니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올라와야 사줘야 되는데 이제 사줘야 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순이익이 보면 계속 글쎄 미국 시장은 컨센서스를 좀 세게 약하게 잡아줘가지고 결국은 서프라이즈를 강제로 나오게 하는지는 몰라도 뭐 다 서프라이즈래. 그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주가가 움직이는데 빠지죠. 거기는 주가가 기업 실적 좋으니까 확 올라가더라고. 발표되고 보시면 나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S&P 500개 80개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81%가 서프라이즈를 했대요. 근데 이게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이 사실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의 추정치를 잡느냐잖아요. 근데 그렇지. 일부러 낮게 잡았다고 기대치를 좀 낮게 잡았다가 확 높게 나오면 이것도 서프라이즈 되니까 이게 좀 그래요. 과연 미국도 그러는지 그건 궁금하고 어쨌든 미국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네. 있잖아. 나스닥 같은 경우. 네, 근데 한국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아마 계속 좋다라는 기사 나올 거예요. 최근에 보면 뭐 네이버도 잘 나왔고 뭐 포스코도 잘 나왔지만 포스코 오늘 뭐 주가 보시면 이게 아마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구간이죠. 지금 네, 보면 저희가 포스코 올해 상반기에 기억나시죠? 이때 막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 진짜. 박수 한번 쳐주자. 그렇죠. 정말 그 장기 투자의 결실을 보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니까 주가는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지금 빠지고 있죠. 보면 볼까요? 실적? 그죠? 3분기 영업이익 3조 원 초토로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주가는 더 밀리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비단 포스코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대형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확실히.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1월 달에 올해 연간 실적을 반영해서 한번 쫙 주가 밀어 올렸던 거고 포스코는 올 여름에 올렸던 거고 뭐 다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대형주들을 보면 몇 개 빼고는 다 지금 줄줄줄 다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선반영을 움직였고 4분기에도 이 실적에 대한 담보가 있어라고 물음을 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년 1분기까지도 있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는 빠지고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주가가 예를 들어 실적도 생각처럼 지금 이 주가에 반영 그러면 지금도 뭔가에 대한 선반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 실적에 대한 선반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 3, 4개월 또는 이제 반년 정도의 선반영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 이맘때는 실적은 이미 다 빠졌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미 빠져서 그때쯤이면 주가는 또 바닥을 다질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 최대 실적을 좋다라고 하는 구간에 고점을 지난 구간이니까 요 사이클이 지금 한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주식의 생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아셨을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또 투자 사이클 봤을 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가 이제 그렇죠. 고점이다. 예. 심리적 고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근데 필요할 수도 있을 그때 것 같아. 매도하는 게 쉽지가 않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아? 좀 정말 다음에 더 좋을 것 같거든. 그렇죠. 예, 그게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매도 고점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역산으로 들어가는 게 거래량을 이게 한국 주식 그게 어려우니까 역으로 해석을 하는 게 거래량을 계속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걸 선반영으로 움직일 거면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인 애들이 주가가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게임주들이라던가 뭐 그런 거죠. 게임주들 지금 당장 실적 내는 회사들 사실 몇 개 없거든요. 지금 근데 좋은 게. 게임주도 사실 게임주라고 보면 안 되고 그 가상화폐 하고 메타버스 여기 엮여 연결된 있는. 게임주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지금 게임주들을 보면 실적이 썩 나오는 회사가 대부 시스터즈. 근데 주가는 이미 반영했죠. 올해 상반기 그렇죠. 초대박주가 대부 시스터즈였잖아요. 우리가 뭐 그 테이퍼링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뭐 텐트럼이든 뭐 고민할 때 대부 시스터즈는 쿠키런 하나 가지고 그냥 초대박이 났죠. 네, 10배가 났죠. 네, 이게 지금 사실 1년 만에 지금 10,000원대에서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배가 났다가 좀 요즘에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게 위메이드가 이런 게 좀 이제 엄청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 보면 데브시터즈하고 위메이드 정도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나왔고 이제 위메이드는 지금 계속 이어져서 가는 구간이고, 그 지금 나머지 뭐 펄어비스나 뭐 W 게임즈나 뭐 컴투스, NC 소프트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도 보면 주가는 좀 약간 다 다르게 움직이죠, 확실히. 근데 그 중간에는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 알파가 게임 산업에서 플러스 알파를 붙일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가장 쉬운 게 말씀하셨던 가상화폐랑 그렇지. 메타버스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전통적으로 하는 게임들, 뭐 NC소프트만 해도 지금 별로 재미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는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이슈가 붙어 있는 게임주들은 좀 흐름이 괜찮죠. 원래 게임주 정석 흐름은 원래 어느 정도 좋은 게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공개를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대박이야.
라고 하면 더 주가가 올라가죠. 서버도 증설하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생각보다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야 라고 하면 쭉 빠지죠. 기대감 소멸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카오 게임즈였죠. 상반기 오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딘이 좋다 했는데 까봤더니 리니지 그 불소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거지. 뭐 다 랭킹에서 1위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더 세게 갔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최근에 저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카카오네요. 카카오 게임즈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때 반등이 좀 됐네. 그렇죠. 완전 반등이 됐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여기였고 지금 이제 요때 생각보다 좋아서 오딘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때 리포트 많이 나왔던 게 오딘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하반기하고 내년에 게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리포트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어진다. 이슈들이. 근데 오딘은 뭐 계속 잘 되고 있겠죠. 당연히 몇 달 안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많이 밀린 상태. 거의 뭐 상장 초기까지 이때 급등 직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게임즈랑 같이 엮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볼까요? 네. 그때 같이 나왔던 게 이거 우마무스베 프리티 더비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일본 캐릭터인데 이게 약간 경마 비슷한 게임인데 이게 약간 딱 봐도 의인화 있잖아요. 아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약간 우마무스메라고 더비라는 말 붙였잖아요. 경주하는 거예요. 소녀들이 약간 지극히 일본 스타일인데 이 게임이 뭐 이제 신작 좀 약간 대작으로 되어 있다. 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과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딘으로 벌어들이는 돈하고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정석적인 투자예요. 쉽게 말하면 정석적인 투자고 위메이드는 지금 P2E라고 해서 뭐 이제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위메이드가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인데 우리가 기존에 게임을 하면 게임할 때 현질을 하잖아요. 그렇지. 네, 돈을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과금을 하는데 반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 미르4 게임 안에서 어떠한 광물을 채지급을 하면 그 광물을 가상화폐로 바꿔줍니다. 특정 얘네 그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데 돈을 버는 거지. 원래 돈을 쓰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위메이드가 최초의 생태계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관심이 그러니까 몰리니까.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올라왔고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오늘 힘들다고 느꼈던 게 W게임즈 같은 게 이게 소셜 카지노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그렇죠. 보면 3분봉인데요. 보면 오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급등도 많이 했었고 근데 오후에 갑자기 훅 폭포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공개를 한 게 우리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이제 그런 공시가 나온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그죠. 깨버렸네. 훅 깨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훅 빠졌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런 뭔가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이슈만 나오면 다들 그냥 냅다 집어던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약한 거죠. 네. 그냥 사실 작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장을 끌어올린 게 개인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 혹은 그 예탁금 이러한 것들의 그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뭐 척도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좀 애매한 게 예탁금은 그대로인데 투자 심리가 확 가라앉아가지고 가라앉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싸게는 사겠어라고 하지만 이게 좀 질르지는 못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다시 2,900포인트로 간다고 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걸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못 삽니다. 그래서 격언 중에 그 말 있잖아요. 즉시 급락할 때 주식 없으면 상승할 때도 없어요.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월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게 다 증명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죠. 어쨌든 게임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핫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계속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보면 여기도 메타버스, 저기도 메타버스인데 사실 게임이랑
메타버스 사실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이제 좀 뭔가 구체화되고 게임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한창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이게 돈을 얼마나 저 사실 벌어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메타버스가. 근데 일단 어쨌든 투자를 하고 시장에 매기를 불렀기 위해서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하는 넷마블 같은 회사들은요. 넷마블도 기사를 보면 되게 별로 그닥 신작이 없거든요. 넷마블도.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넷마블에 보면 여기서 기사를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그 악재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그때가 8월 초니까 가격 네. 메리트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그렇지. 그때 8월 초인데 위메이드는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네, 볼까요? 다시 오늘 좀 정신없네요. 이때가 8월 초였는데 이때죠. 이때 이때 저가 14%까지 빠졌을 때 이게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급락 나오는 요 날입니다. 요 날. 네, 8월 3일, 8월 초네요. 요때 중국에서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지 마라 라는데 이때는 이제 위메이드가 이때 이걸 틈타서 이렇게 올라버렸던 거고요. 네. 그때 카카오 게임즈도 8월 초 봐볼까요? 8월 초 이때부터 쭉 빠져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넷마블도 8월 초 이때네. 넷마블은 더 세게 맞았네요. 이때 쭉 맞아서 이렇게 했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넷마블 이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게임주들이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가상 현실, 뭐 VR, AR, 메타버스 관련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트리거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는 살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 그냥 살만한 명분이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냥 쉽게. 뭐 실적 요즘에는 안 본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도 보면 메타버스 검색해 보시면 메타버스 강화하겠다라는 인수합병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통적인 게임 회사 가지고는 하나만 하는 게임 회사 가지고는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도 요즘에 보면 컴투스도 흐름이 좋거든요. 좋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빡 이게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네, 컴투스는 메타버스랑 블록체인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 투자자분들이 매도할 때는 되게 거세게도 하고 하지만 또 살 때는 그냥 그거래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섹터로 이제 투자를 못 하겠다. 나는 이게 너무 정신없다. 사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영역이잖아요. 게임을 이해를 완전히 해야지 네. 투자 포인트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한 게임 고수톱이나 뭐 그 정도 했을 건데 사실 그 이후로 저도 사실 게임 할 시간도 없지만 그냥 어플 스토어 보면서 뭐 순위 정도 보고 뭐 주변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 정도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게임주들은 잘 모르는 섹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장의 자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빨아들일 수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좀 잠잠한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시장에서는 좀 매매하기 어려운 섹터긴 하죠. 그나마 좀 최근에 펄어비스하고 크래프톤 두 개. 이거 좀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큰 주식이기도 하고 크래프톤은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데 이제 11월 달에 그 업데이트 버전이 나옵니다. 네, 뉴스테이트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거는 신작이 전통적인 게임 투자 모델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작 기대감,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근데 주가도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빠지지도 않았고 이때 8월 초에 뭐 상장하자마자 좀 이슈가 있었지만 흐름도 굉장히 좀 잘 됐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이제 도깨비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보시면 신작 이제 공개하는데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죠. 펄어비스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완전히 소외받았던 게임주가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아까 포스코 얘기했지만 철강주도 뭐 피크아웃이다 했는데 막 엄청 좋은 실적 나오면서 또 쫙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노이즈와
진짜 펀더멘탈을 흔드는 정보와 이거를 참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실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게임주 이제 지금 여기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미 좀 늦었죠. 하기에는. 글쎄요, 위메이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신고가라서.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펄어비스 사실 이번 주에 좀 덜 올랐으면 좀 이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신고가라서 이제 뭐 신고가는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입니다. 언제든지 사도 돼요. 다만 이제 손절을 잘 해야죠. 대신에 뭐 이게 신고가가 뭐 여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도 신고가인데 볼까요? 여기도 엄청 무서워 보이잖아요. 사실 여기도 펄어비스 여기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서워가지고 못 사면 이런 시세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펄어비스도 지금은 여기지만 여기서 이게 10만 7천 원이지만 이게 12만 원과 13만 원 같이 모르는 거니까 저는 신고가는 기본적으로 사도 된다 주의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그 이상 가면 이제 실적 뭐 주가는 올라가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조금 그나마 있는 이제 좀 우리가 전통적인 투자 모델로 한번 해본다고 하면 크래프톤 정도는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뭐 한국에서만 하는 게임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고 이제 업데이트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도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